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CTM-290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은 미사일은 사거리 290km를 날아가 표적 안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눈앞에서 실사격을 본 폴란드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모니터의 CTM-290 미사일이 직사각형 표적에 명중하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한국산 단거리 탄도탄의 정확도에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영상을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천무 다연장 로켓 비공개 영상이라며 한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폴란드 국민들은 완벽한 사격이며 한국이 왜 양궁을 잘하는지 알겠다며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의 명중률을 극찬하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서방에서 다연장 로켓 표준은 미국산 M270과 하이마스이며 미군은 다연장 로켓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하여 적 후방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테크므스 전술탄도미사일로 최대 3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오시코시 중형 전술 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하이마스 시스템입니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궤도형 대신 차륜형 차체를 개발해서 기동력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덕분에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에서 16초로 감소했으며 발사 후 재장전도 매우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대구경 방사포는 별도의 장전 장치로 로켓탄을 한 발씩 재장전합니다. 천무는 발사대 상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고 필요시 포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재장전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릅니다. 표적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로켓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탄 수백 개를 살포하는 232mm 로켓탄은 자폭 기능을 갖춰 목표 제압 외에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를 통해 80km까지 날아가는 239mm 로켓탄은 위성항법 체계 GPS 등을 사용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이러한 로켓 6개를 한데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치기 다수의 로켓탄을 한데 묶는 포드 관련 기술과 호마르 K 시스템을 122mm 로켓에 통합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폴란드가 포드 등의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향후 폴란드는 호마르 K와 미국산 하이마스에 쓸 탄약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다연장 로켓은 발사대보다 탄약 확보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군 관계자는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가 전체 비용의 10%라면 나머진 모두 탄약 비용이라고 합니다. 로켓탄은 소모량이 매우 크며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하이마스는 6발짜리 포드 1개로 구성되며 사격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하루 내내 포격하려면 막대한 탄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폴란드 거점을 거쳐 1000km에 달하는 도로를 달린 끝에 도착한 보급대에서 로켓탄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도 도로 사정과 러시아군 공습 위협 등으로 전선에 도달하는 수량은 부족합니다. 소모량에 비해 보급되는 양이 적으면 병참 효율이 떨어지며 메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군 다연장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탄은 M21 122mm 로켓탄 외에는 없습니다. 하이마스나 호마르 K를 쓰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로켓탄을 구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겪은 보급상의 어려움을 잘 아는 폴란드로선 국내 생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과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며 방위산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미국 하이마스 시스템 말고도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개발한 펄스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펄스 다연장 로켓은 120mm 로켓과 330mm, 370mm 로켓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00km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발사 후 8분 만에 300km 떨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발사 임무는 시작 후 1분 이내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베코나 타트라처럼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트럭에 발사대를 탑재하는 방식이라 가격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문이 밀려 인도 시기가 늦어지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빨리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주문했으며 잠재적 고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루마니아 정부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에게 천무 다연장 로켓의 우수한 화력 체계와 가격을 내세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Nine, eight, five, four, one. 이번에 사용된 CTM-290 로켓은 한국산 벙커버스터 KTSSM-1을 축소시켜 해외 판매용으로 만든 로켓이며 천무에 2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90km입니다. KTSSM-1 단거리 탄도탄을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너무 크다 보니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보다 앞뒤로 많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력과 사거리를 포기 못하는 한국 무기들의 특징이 그대도 스며들었으며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을 보면 벙커버스트 같은데 맞다면 특수한 광역 제압 탄두를 장착한 것이며 러시아 지하벙크나 포병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입니다. 열압력 탄두는 탄두가 폭발하는 파편보다는 폭발로 발생하는 폭풍과 충격파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인데 한순간에 모든 생명체가 불타버리는 무기입니다. 로켓이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을 보면 처음 발사된 로켓은 정확하게 한중간에 명중했네요. 한국은 오랫동안 활을 쏘던 기마민족의 나라이며 세계양궁협회는 한국 양궁을 견제하기 위해 경기 방식까지 바꿨습니다.